예, 안녕하십니까. 성선나라 송건 목사입니다. 오늘이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발인이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는데요. 김대중은 왜 전두환을 용서했나 하는 이런 제목이야말로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엄청 크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그 논설이 보여서 한번 이렇게 한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대중은 전두환, 박정희의 그 악년이 정말 철천지 그 원수와 같은 사이였는데요. 이 원수 같은 전두환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용서를 하고 정파를 뛰어넘는 그런 그 도량에 우리는 참 경탄을 했습니다. 남아공의 그 만델라도 큰 정치인 보복을 졌고 흑백 협치의 길을 닦아서 지금 그 나라가 그 평화롭게 지나고요. 이명박 박근혜 사면 논란도 있었고 이번에도 이런 그 문제에 또 이 악연의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국민 통합, 남북의 이 모든 통일의 미래를 닦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김대중에게 이 전두환은 정말 7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10월 박정희 그 대통령이 이제 사망을 하고 나서 공백이 생긴 그거를 이제 전두환 보안 사령관이 결국은 그때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대권을 잡으면서 이 김대중에게도 이제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뭐 국제적인 이제 비난도 있었죠. 이런 그 김대중이 82년도 12월 사형을 면하는 대신으로 결국은 미국으로 쫓겨까지 갔습니다. 쫓겨가 있었는데요. 이 한 번은 이제 71년도로 올라가면 박정희 그 대통령과 함께 대선에 그 맞붙은 것으로 해가지고 형극이 이제 고난의 길이 시작됐죠. 그 해에 총선을 또 앞두고 유세차 가다가 왕복 2차선 도로 맞은편에 대형 트럭이 덮쳐가지고 그때 그 팔에 동맥이 두 군데 끊기고 그리고 다리를 다쳐서 그 후에 이 지팡이를 짚는 뭐 그런 이제 다리를 저는 그런 것까지도 겪게 되었죠. 이것이 원인이 되었는데요. 이제 72년도 박정희는 유신 선포를 하고 다시 일본에 이제 망명을 가 있던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데 박정희 이 라이벌이니까 그냥 두지를 않고 이렇게 일본 한 호텔에서 나오는데 개한에게 납치를 돼 가지고 결국은 몸이 다 묶이고 양손에는 결국은 손목에 30kg 되는 돌을 달고 그렇게 해서 바다에다가 빠뜨리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개한들에게 가가지고 이 위에 헬기가 비행기가 떴고 개한들이 서둘러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간신히 목숨을 건졌던 일이 있죠. 그렇게 해서 살해 미수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76년도 정도의 그 구국 선언문 3.1절 때 긴급조치 구호라는 것이 발령돼 가지고 마침내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결국은 서명을 받고 이 새벽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고 5년 선고를 1심에서 8년, 2심에서 5년 받고 결국은 이 나중에 12월 78년도에 12월 형집행정지로 특별 사면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6 사태 1979년이죠. 79년 12.6 사태로 해서 이제 박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민주화의 봄이 왔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김대중은 그때 또 박정희의 대리자와 같이 나온 사람이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또 고난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1987년 노태우의 그 6.29 선언 때까지
사면 복권이 이제 그때 이루어지고 그때까지 계속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고 살았는데요. 자, 그런 그 때에 김대중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면 이렇게 그 용서에 화해를 했느냐 하면은 이 김대중은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사진은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복권을 하면서 화해 신청을 해서 김대중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1997년도 12월 달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되고 나서 현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을 이제 구속을 시켰던 김영삼 대통령이 구속을 시키는 상태인데 건의를 받아들여서 두 사람을 마침내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말 그 이 나라의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는데요. 자, 이 용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 부인 되는 분이 76년도에 면회를 왔을 때에 이 3.1 구국선언 관련해서 최후 진술을 받을 때 이 부인이 면회를 와서 성경책을 밀어 보여주는데 로마서 12장 14절 거기에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하는 그 말씀을 보여주어서 그것이 감동을 받고 그때 그 80년도 군법회의 최후 진술을 할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보복이 이 땅에서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마지막 남은 소망이기도 하고 내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런 것을 실제로 실천을 안 했으면 빈말이었을 텐데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만델라라고 하는 남아공의 이 대통령도 사실 인종차별 때문에 엄청난 그 나라가 어려울 때에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그런 인종차별 정책에서 흑인 지도자가 만델라는 27년의 이제 감옥 생활을 했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결국은 국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90년에 만델라를 석방시켰습니다. 그때 그는 총 대신으로 백인 대통령을 만나서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에 합의를 보고 이 민주적인 남아공의 틀을 닦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앞전에 그 재무장관 또 중앙은행장을 백인을 뽑고 그러면서 남아공이 내전을 겪지 않고 흑백 간 조화를 잘 유지하면서 이 만델라가 노벨 평화수상장이 되고 또 그 나라가 지금까지 김대중과 함께 노벨 평화수상장의 명단이 올랐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역사에 참 인물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지난 3월 달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그 이낙연 씨도 이명박 박근혜의 두 전직 그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거센 반발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무산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문 대통령이 정말 아직 재판도 안 끝났는데 무슨 사면이냐 이러면서 청원이 올라오고 난리 나서 그때 그래도 대통령이 마음만 먹고 설득을 할 수만 있었다면은 정치적인 서성이 바로 서성이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얼마든지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북한과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한다면은 이 남쪽도 화해와 통합을 이루어야 그런 진정성을 협조를 받고 남북의 참 통일을 합의를 이룰 수가 있는 근거가 될 텐데 하는 생각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자신의 또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큰 민족의 대의의 한 획을 끊는 통합을 동서의 통합과 남북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 것. 이번에도 뭐 전직 대통령 사면은 큰 정치입니다. 자기 편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죠. 사과는 사전에 조율을 이제 사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율을 하면서 사과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정말 이 대통령은 이 점에서 이번에 이 야당되는 그 윤석열 그리고 이준석 또 홍준표 이런 분들도 얼마 전 과거에 박근혜 자기의 주군되어지는 그 대통령을 스스로 뽑았던 사람을 빌려줘 가지고 합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 탄핵을 시키고 뭐 등에 뭐를 꽂은 것처럼 이렇게까지 하고서도 또 이번에 또 자기의 한 그 보수 우파의 대통령이 두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조문을 하지 않겠다. 야, 이런 그 비겁한 이런 그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그 강한 이제 좌편의 사람들의 그 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너무 실망적이고 너무 안타깝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에 또 문 대통령도 이 존경심을 이번에 마지막 기회 이 얼마 남지 않는 임기에 정말 통합 대통령으로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복수의 정치를 끊고 통합과 화합을 이루어내고 이 나라의 항구적인 그 동서 그리고 남북 통일의 어떤 기초를 닦아놓는 미덕을 행할 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렇게 해서 화환을 보내고 조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자 해서 하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그것이 모든 대통령의 이 불행을 끊는 좋은 기회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대중과 아주 비교가 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나라가 속히 치유가 되어지고 화합이 이루어지고 이 깊이 패인 이 골을 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남북 통일 저 다윗과 같은 그런 그 왕이 대통령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까지 감사합니다.